로켓에 흥미가 있고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만 로켓에 대해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우선 로켓의 사전적인 정의부터 살펴봅시다. 이렇게 나와있긴 한데 사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같이 공부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 가벼운 내용이 좋겠죠. 그래서 로켓의 역사를 알아볼게요. 최초의 로켓은 기원후 10세기쯤 화약을 개발한 중국에서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중국이 최초인 게 굉장히 많죠. 아무튼 넘어가서 이 최초의 로켓은 비화창이라는 무기인데 대나무로 만든 화약통에 화약을 넣고 불을 붙여 발사하는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효과는 어땠을까요? 최초의 로켓인 만큼 당연히 성능은 미비했습니다. 폭발력이 약해 위력이 굉장히 저조했고 따라서 대부분 위험용으로만 사용됐다고 합니다. 자, 이제 중국에서 벗어나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도 알고 보면 최초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인 신기전, 즉 화차입니다. 화차는 1409년,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등장한 로켓입니다. 사실 화차는 여러 번 개량을 거쳤는데요. 1409년의 화차를 태종 화차라고 하며 수십 개의 화살을 화약을 통해 동시에 발사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문종 화차입니다. 문종 화차는 엄청난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었는데요. 무려 무기를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문종 화차는 최초란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바로 설계도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다연장 로켓 병기라는 점이죠. 이처럼 당대 한반도의 기술력은 전 세계와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럽으로 가봅시다. 18세기 그리고 19세기의 유럽 하면 떠오르는 국가가 하나가 있죠. 바로 대영제국입니다. 무자비한 식민 정책으로 돈이란 돈은 죄다 끌어모은 영국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등장한 게 최초의 철제 로켓입니다. 이 로켓은 실제 영국의 인도 식민지였던 마이소르 왕국과의 전쟁에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20세기가 찾아와 버렸습니다. 당연히 세계대전이 곧 일어났는데 미사일 형태의 로켓만 연구했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과는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기서 발상 전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주입니다. 1903년경 고등학교의 수학교수를 지내고 있던 콘스탄틴 츠올콥스키라는 사람이 논문을 한 편 내게 됩니다. 논문의 제목은 반자금 모터를 이용한 우주공간 탐험으로 현대에 들어서야 로켓에 대한 최초의 학술 논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지만 논문을 출간한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대로 사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츠올콥스키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분야를 열심히 파다 보니 결국 액체 로켓과 고체 로켓까지 이른 단계에 도달했고 마침내 인류는 로켓을 이용해서 달에 직접 가는 등 역사를 쓰게 된 거죠. 이제 두 번째로 로켓의 디자인입니다. 로켓의 디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대부분이 긴 연필 모양을 띠지만 그냥 하나의 원통 구조인 로켓도 있고 그 주위를 보조 구조들이 둘러싼 형태의 로켓도 있죠. 이렇게 로켓의 디자인은 왜 다른 것이고 또 디자인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로켓의 모양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추진제의 종류입니다. 추진제에는 고체 추진제와 액체 추진제가 있습니다. 이때 액체 추진제를 사용하는 로켓은 연소시가 탱크가 분리되어 있으며 따라서 내부의 압력이 매우 낮아지고 연료 탱크의 크기가 고체 추진제를 사용하는 로켓보다 크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액체 추진제 로켓 중에서도 연료의 밀도에 따라서 연료 탱크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밀도가 작은 연료일수록 더 큰 탱크가 필요하죠. 추진제의 종류 말고도 로켓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로켓의 다단 구성도 있습니다. 로켓을 점화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위로 단을 쌓아 올라가는 형식의 직렬과 2단 로켓 주위에 1단 로켓이 있는 병렬의 차이죠. 이러한 차이들이 바로 로켓의 디자인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는 로켓의 구조입니다. 먼저 액체 로켓은 추진제로 전체를 사용합니다. 펌프는 추진제를 연소실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연소실에서 연소 반응이 발생해 로켓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고체 로켓은 추진제로 고체 추진제를 사용하며 스파크 점화 코어를 통해 이를 점화시키고 연소실에서 연소 반응이 발생하여 로켓이 이동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켓의 운동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도 나오는 부분이라 조금 어려울 겁니다. 과학고나 대학에서는 어떤 걸 배우는지에 대해 대충 참고하는 용도로만 봐주세요. 먼저 제1차 로켓 방정식입니다. 로켓의 최초 질량을 라지 M, 가속도를 A, 연료의 분사 속도에 대한 로켓의 상대 속도를 V1, 그 뒤의 항은 연료의 양을 시간으로 미분한 겁니다. 이 식을 유도하기 위해 먼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U를 로켓의 분사 속도라고 하면 V1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죠. 이 식을 U에 대해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다시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되며 이 식을 로켓 방정식의 기본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양변의 시간의 변화량을 나눠주면 다음과 같고 이 시간의 변화량을 0으로 보내면 이렇게 표현되어주고 미분의 정의에 따라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제1 로켓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2 로켓 방정식은 다음과 같으며 이 식을 유도하기 위해 로켓 방정식의 기본식에서 양변의 라지 M을 나눠줍니다. 위의 식을 N으로 나눈 식을 N번 더해준다고 하면 다음과 같고 V1이 상수이기 때문에 시그마 밖으로 빼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주고 다시 V1을 빼주면 적분의 정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이 적분식을 풀면 제2 로켓 방정식이 유도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의 내용이나 과학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